코로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50분 동안 진행되는 방송 안에서 오전장의 시황 분위기와 그날의 특징주, 그리고 전문가님의 공략주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모두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와 종목 고민 나눌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짧은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장전에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의 체험권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는 어떠할지 전문가님 모시고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오전 시황 짧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이 오늘까지도 반도체주에게는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도 고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빨간불은 여전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67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870선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다우뿐만 아니라 S&P 500 등 글로벌 지수들은 지속적으로 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서 계속 강한 힘으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 제약바이오 쪽도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의 이슈들, 실적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힘이 되어주고 있는데 모더나뿐만 아니라 지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까지도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슈가 나왔었던 알테오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만들어내면서 23%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13만 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 지수들 대비해서 늘 우리 시장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오늘 그래도 코스피 2675선까지 일단 올라왔어요. 현재 부근에서는 어떤 평가가 필요할까요? 2700 돌파해야 네. 제대로 간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경기 탄탄하고 물가가 좀 높긴 하지만은 고용도 탄탄한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 걱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라는 말씀드렸고 미국 시장 거품이라는 얘기 있지만 거품 때 오히려 더 빨리 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나스닥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주인공은 역시 엔비디아일 수밖에 없는데 엔비디아가 일단 주가가 1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기술 전반의 투자 심리를 깨우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5% 증가했다라고 발표가 냈고 분기 순이익이 769%가 증가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엔비디아가 작은 종목이 아닌데 이 정도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확실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 그 따지면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최근에는 저 PBR 갔잖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갔는데 네. 최근에 우리 시장의 관심이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기술주하고 저평가 종목도 사실 반대 얘기거든요. 저평가 종목들은 현재 괜찮은 종목인데 실적에 대비해가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기술주라는 건 실적도 좋은 거지만 미래의 성장 가치가 더 크다라는 것들을 현재 땡겨와가지고 가치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두 개는 상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반박자 늦게 나오고 있어요. 모든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반박자 늦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힘을 좀 못 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연준 의원들의 발언도 좀 있었습니다. 미 연준 당국자들 같은 경우 페드릭 필라델피아 준비 연준 총재가 나는 올해 금리 인하를 볼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당장 누구에게 주의를 줄 것이다. 그 금리 인하를 쫓는 누군가에게는 주의를 줄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사실 미국은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경기가 이렇게 탄탄하고 주가 잘 가고 있잖아요. 네. 주가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왜 할까요? 주가라는 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게 내 자산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사실 경기를 표상하는 선행 지표가 주가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통상 6개월 정도의 선행 지표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가만 봤을 때 미국 시장은 6개월 후에도 탄탄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맞는데 그 와중에 금리 인하까지 해서 유동성까지 늘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의 금리 인하는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천천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5월에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도 드렸었는데 그 의견 변함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대선과 맞물려 가지고도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대선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뭐가 됐던 광을 팔아야 되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총알을 놔두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그래도 나쁘진 않은 흐름입니다. 외국인 지금 현물 927억 정도, 선물에서 1,800억 정도 양시장 합쳐가지고 한 2,70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가고 있고 미국 시장이 잘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안 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을 우리는 보고 어제 장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본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안 보고 시작을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어제 엔비디아 실적 한번 보고 오늘 다시 보는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보다 탄력이 좀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트렌드를 어떻게 보면 역박자로 따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눈높이는 어디에 있냐? 눈의 방향은 월요일 날 나올 밸류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께 화요일 날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 이상의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책이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상 때문에 주가가 미리 올라간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경우의 수를 나눠보죠. 시장의 기대치보다 못한 정책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시장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대로의 결과가 나오면 이벤트 소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결국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시장 눈높이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와주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와졌을 때 단기 조정을 주고 저가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면서 상방 2,700선을 뚫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2,700 뚫으면 3,000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가는 종목들 보다는 저평가돼 있는 종목도 시장에서 조금 숨겨져 있는 종목도 아직도 많이 있고 매수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입장이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 잘 가고 있고 우리 시장도 뭔가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는 종목들만 가고 예를 들면 하이닉스는 가는데 삼성전자도 못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도 전부 다 가는 게 아니고 몇몇 종목들, HBM 관련된 종목들만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지 사실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은 아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지수는 상승했는데 오히려 하락 종목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들은 상당수가 하락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좀 쉬운 시장인데 매수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살 종목들이 많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월요일 날 보면 변동성이 크게 나오겠지만 너무 걱정할 정도의 변동성은 아니다만 밀린다면은 매수 기회가 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시장도 지금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시장은 두말할 나위 없고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독일마저도 지금 신고가 영역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은 못 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미국의 힘으로 그래도 끌려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아직도 남아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 더 긍정적으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평가해 주셨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호재 저희가 하루 더 먼저 받아본 만큼 간밤 미증시 대비해서 우리 시장이 약한 것처럼 느껴는지지만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2,700선 돌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계속 확인해 보자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오전장 시장 분위기 먼저 짧게 확인해 봤는데
있는데요. 시장 안에서와 이슈 그리고 종목도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장 분위기 가운데 조금 주목해볼 이슈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네.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오늘 지금 8.6%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 사실 오늘 8.6%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1.8% 증가한 2조 9,440억 정도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기순이익도 2조 1,333억으로 첫 2조 때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한 대내외 경영 환경에서도 펀더멘털이나 체력들을 유지한 영향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사실은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오래전부터 주주 친화 정책들을 많이 펼쳤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아무래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을 때 수급이 어떻게 몰려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 비근한 예라고 보여주고 있고 상승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단계적으로 오늘 좀 슈팅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화면만 보시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올라가는 종목은 파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올라가는 종목을 파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줄 때 파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오늘 뭐 급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5일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적으로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을 언제 팔아야 되느냐? 어차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21선 20%, 30%씩 올라가는 상한가 찍는 이런 종목들은 이격이 이평선과 급격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3일선만 이탈해도 정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사실 추세적으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해서 꾸준하게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21선은 크게 이탈하지 않다면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서 꾸준하게 보유를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21선과 지금은 이격이 벌어져 있지만 이 종목이 조금만 눕기만 하면은 21선이 따라 올라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지지를 주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보유 영역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신규 종목들, 신규 투자하실 분들은 이미 올라간 종목들을 굳이 손댈 필요가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또 오히려 이제 월요일날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된 이후에는 이런 주주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자는 보유의 영역이지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분위기 좀 보고 또 저평가되는 종목들을 골라보시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을 늘 펼쳐왔던 메리츠 금융지주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로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또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모습이 장중에 나오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 이평선을 따라서 정배열 상태로 쭉 올라와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지켜보시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보다도 아직 기회가 오지 않은 다른 종목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오전장의 두 번째 특징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느낌이 좀 있어요. 나쁘지 않죠.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쪽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뭐 예전부터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뭐 유한양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좀 실적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뒤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렸을 때도 조금 실적이 되는 종목들은 뒤를 볼 수 있지만 실적이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테마가 끝나거나 세력들이 수급 한번 빼버리면은 그 다음엔 정말 뒤가 없이 빠지고 다시 한번 반등을 못 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 측면에서 셀트리온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SC가 다국가 연구에서 환자 염증에 대한 내시경적 관해율이 높게 유지되는 것을 입증했다라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의 이제 크론병 및 대장염 학회가 지금 스톡홀름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심포지엄에서 염증성 장질환 전문가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관해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성분에 이제 약의 성분이 좀 입증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번에 합병도 있었기 때문에 헬스케어와의 합병을 통해 가지고 코스피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 않은 상황에서 무게가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은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번 또 움직이면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높고 최근에 선발대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화면 보시면은 셀트리온이 보시면 바닥을 꽤 견조하게 만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드리는 자리가 한번 돌파해서 저항이 나왔던 이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저항이 나왔던 구간들이 한번 돌파가 된 다음에는 지지 구간으로 역할을 해준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한번 강하게 돌파를 해준 다음에 조정을 주니까 예전에 돌파했던 이 저항 구간이 현재는 지지 구간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좋은 뉴스가 전해지니까 오늘 소폭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메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사기에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특징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지금 사셔도 크게 늦은 종목은 아니라 단기적으로 23만 원까지는 충분히 전고점까지 열어놔도 사실 먹을 게 좀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셀트리온 같은 종목 지금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대안이 된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들어가시고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밸류 프로그램 나오는 것까지 보고 변동성이 좀 흔들리는 거 좀 지켜보고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접근하셔도 지금 이게 뭐 단기 급등주처럼 급하게 갈 종목은 아니니까 다음 주 초쯤에 공략을 해보셔도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셀트리온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2%대 상승 주고 있는데 다음 주 초쯤에 또 추가적인 공략 함께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과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어떤 이슈 확인 필요할까요? 하나솔루션이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부터 해가지고 어제 10% 빠지고 이게 작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오늘 8%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60% 정도 감소한 407억 정도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컨센서스를 하향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태양광 모듈이나 케미칼 부분 제품의 공급 과잉으로 영업이익의 성장 여부도 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많이 이제 부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올해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중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꽤 우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종목들은 길게 봐도 이제 1분기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1분기도 안 지난 상태에서 사실은 실적이 많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저가로 수주를 하는 경우들이 나오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주가가 좀 힘을 못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태양광이 정말 좋았던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이 정말 좋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2009년인가 이제 OCI가 잘 나가던 60만 원 찍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뭐 모듈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폴리실리콘이 뭐 $100 간다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중국에서 저가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을 못 쓰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이제 현 정부에서 태양광보다는 이제 친원자력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힘이 좀 빠지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바로 선전하시는 것보다는 화면 보시면은 그래도 전저점 인근에서 지금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단기 기술적 반등에도 줄 수 있는 자리거든요. 현재 구간이 딱 전저점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봉을 준다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한 32,000원대 매물대 있는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26,000원에서 25,000원대가 깨진다면 사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만약 보유하신 분들은 한 25,0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단기 목표가 32,000원 잡으시고 지금은 다음 주까지만 한번 시간을 줘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악화와 함께 오늘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26,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일단 32,000원까지 다시 한번 반등 줄 수 있을지 여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오전 시장 함께 살펴볼 이슈와 종목들 먼저 파악을 해봤는데요. 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저희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짧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이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력하시면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들어오시면 오늘 일단 오후에 진행되는 이 온라인 강연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의외로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시장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만 지금 못 가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좋은 종목인가 나쁜 종목인가 이런 것들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방송 시간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다 검토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시간 가질 예정이니까 오해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셔가지고 샵 3772로 이영재 문자 보내주시면은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3일간 장 전에 두 종목씩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중에서 모두 다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종목들, 내가 생각하는 투자 기법들과 부합되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 보시면 되고 목표가하고 손절가 다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과 시황 그리고 전략들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QR 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핸드폰 카메라 갖다만 대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앱을 켜고 딱 갖다만 대면 요즘은 자동으로 링크가 뜹니다. 그걸 클릭하고 들어오시고 참여 코드 누르라고 하시면 2024 올해 2024년이니까 누르고 들어와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오늘 4시에 라이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뭐 종목 외에도 또 궁금하신 것도 있으면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QR코드를 스캔하시고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짧은 사연과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고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먼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문자에 담긴 종목은 인성정보고요. 매수가는 5,3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인성정보 향후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라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일단 수익권에 들어와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의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 또 여기에 사실 뭐 이슈나 모멘텀뿐만 아니라 실적도 잘 뒷받침되고 있는 기업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 추가적인 목표가 더 높여 잡아도 괜찮을까요? 사실 오늘 양봉은 좀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니까 오늘 이제 종가 보시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게 뭐냐면 이게 신고가를 한번 돌파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눌림목을 주고 딱 신고가 전에 이제 돌파했던 이 신고가 자리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파한 자리가 내려올 땐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데 딱 지지선 역할을 해줄 자리에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 건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측면에서는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을 단기 매매해 볼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건 맞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오늘 종가에 만약에 음봉으로 떨어지면은 바로 칼 손절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좀 들고 가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말 중에 이게 이슈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주말 중에 또 갑자기 의사 쪽하고 또 만약에 이제 우리 이제 정부하고 또 뭔가 협의가 되거나 한다면 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 비중을 다 가져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한번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만 한 오버 나이트 해보시는 게 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절반 차익 실현 말씀을 좀 드려보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부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성정보. 일단 이슈가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이슈 소멸이 됐을 때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보시고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기존 고점에서 지지받는 라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더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유한양행이고요. 매수가는 67,000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7만 원대로 올라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뭐 다 오름세를 보여서인지 오늘 함께 상승에 몸을 싣고 있는데요. 일단 67,700원까지 지금 딱 매수가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7만 원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충분히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영역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좀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7만 네. 원대가 정고점이 일단 저항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화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제약바이오가 추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오스코텍부터 해가지고 선발대 역할을 해주는 종목들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 상방의 매물대가 좀 있긴 한데 지금 올라가는 구간에서 저점을 그래도 올려주는 저점을 올려주면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구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올라가는 삼각 세기꼴이 한번 나오다가 물론 조정을 한번 줬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준다 해도 추가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정을 준다 해도 한 두세 번 정도 상방의 터치 이후에 이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제약바이오 시즌이 조금 이제 도래하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좀 도래하는 것 같은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뭐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오는 회사이기도 하고 사실 예전에 2015년부터 이어졌던 제약바이오의 한때 그 중흥기 중에 네. 해외로 수출해가지고 성공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이었습니다. 뭐 한미아품 같은 경우도 사실 수출해가지고 한미아품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출을 했다가 처음에 이제 그 수출했다고 해서 급등을 했다가 이걸 다시 다시 돌려받거나 다시 기술을 이전했던 것들이 다시 반납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미아품 같은 경우는 뭐 속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등락이 많은 종목이었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출한 다음에 돌려받았던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실제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실적도 양호하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지금 숨겨져 있다가 슬슬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보유 가능하고 만약에 내려와가지고 한 6만 원대 중반 되면 추가 매수 기회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5% 비중이면 지금 보유해볼 만하단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지금 전고점에서 걸려 있지만 바로 돌파도 사실 지수가 저는 2,700 돌파하면은 가속 붙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속이 붙는다면 이 종목도 순간 가속이 붙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7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설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혹은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이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가 뜨게 됩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024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들어오시면 오늘 저희 방송 끝나고 오후에 있는 오후 강연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몇 시에 강연 진행하시죠? 3시 반 잠깐 나잖아요. 네. 그러면 잠깐 쉬고. 네. 사람이 또 안 쉴 수는 없습니다. 4시에 바로 라방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금요일이 되니까 지난해 목요일에 진행할 때는 그래도 좀 많이 오셨는데 금요일이 되니까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일찍 주식 끝내고 이제 네. 술 마시러 갈 시간이죠. 이제 한 4시 때쯤 되면은 맛집 가가지고 또 줄 안 쓰고 소주 먹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딱 장 마감하고 가시는 경우도 많고 사실 주식하는 분들이 네. 오후장은 좀 쉬는 경우도 있어요. 금요일 오후장은.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수급을 특히 단기 매매를 하는, 그러니까 전업으로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장기 매매라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금요일 오후장 되면 수급이 좀 죽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말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도 한참 이제 그 단기 매매 열심히 할 때는 금요일 날 이제 오전에 장 마감하고 네. 이제 점심 때부터 이제 낮술하러 가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한 번 더 공부를 하셔야지 조금 더 남는 게 있지 않는가. 주식을 할 때 공부하지 않고 운에 맡겨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함께 오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금요일 오후 4시에 술 한잔 하시기 전에 오셔가지고 시황과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검토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 오후 방송 통해서 또 전문가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창구 열어놨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여러분들 입장하시면은 링크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고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한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35,000원이고 비중은 15%라고 하시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그룹주의 실적 발표가 계속 있었습니다. 좋지 못한 그룹사들의 실적 때문인지 일단 4거래일 연속으로 장중에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은 29,000원 선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까지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좀 긍정적인 전망이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이 매수가까지 가기 위해서는 월요일 밸류 프로그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저평가 네. 종목이고 어쨌든 간 PBR 0.55대 한 0.6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밸류 프로그램에 직접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역시 마찬가지 월요일에 좀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그래도 21선은 깨지 않고 횡보해주고 있다. 제가 같이 말씀드리지만은 단기 급등을 해줬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 급등을 해준 다음에 조정은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게 가격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기간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5,000원대면은 예전에 진짜 오래전에 사셨다는 얘기예요. 오래전에 사셨고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오니까 이제 엉덩이가 들썩거리기 시작하는데 단기적으로 최근에 저 PBR 관련된 종목 때문에 종목에 대한 수혜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단기 급등을 했다가 가격 조정을 주진 않고 가격 조정을 줬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크게 밀린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추세 봤을 때는 그냥 기간 조정 정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월요일 날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온다면 여기서 바로 상방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개인적인 이제 생각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뭐 희망도 좀 담겨 있는데 총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막강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선거 때 되면은 공약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몇 개나 지켜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말하고 보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직전이기 때문에 되게 센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좀 희망도 좀 섞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주사들은 지금 던질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한 21선 정도를 좀 손절가로 잡고 지금은 조금 보유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월요일날 밸류 프로그램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어차피 이게 작은 종목이 아니니까 단기 급락하거나 네. 이럴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변수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일 이평만 잘 횡보해주고 지지받는다면 일단 보유의 관점으로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플리토고요. 매수가는 38,000원, 비중은 현재 2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AI 서비스와 관련된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죠. 오늘은 2% 정도 하락이 나오는데 사실 최근 AI 테마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큰 폭의 상승을 최근에는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전 모멘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S23 나왔을 때 좀 이제 거기 온디바이스 AI 관련해 가지고 네. 좀 수혜를 받는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수립된 말뭉치를 가지고 집단 지성이나 검수 과정을 거쳐서 정지한 후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업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새로 나온 갤럭시 같은 경우는 뭐 자동으로 이제 전화할 때 이제 자동 번역을 해준다든지 이런 이제 성능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들려오는 후기를 보면은 정말 또박또박 천천히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즘 이제 AI가 네. 너무 조금 뭐라 그럴까 과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고평가? 들면은 아닌... 고평가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전에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한 2010년 10년? 초반 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때는 모든 종목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면서 갔었어요. 그 테마로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AI 테마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AI가 몇 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나온 소라든지 챗GPT 같은 경우는 진짜 AI에 관련된 것 같은데 네. 제가 얼마 전에 클로바 X 뒷담화를 한번 했잖아요. 검색해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근데 네.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장점은 뭐냐면은 이 클로바 X에서 검색을, 그러니까 질문하면은 자기가 대답을 한 거에 근거 자료가 올라옵니다. 근거 자료가 밑에 링크로 뜨는데 주로 이제 블로그나 기사 같은 게 이제 링크로 떠요. 네. 그게 이제 장점이고 단점은 뭐냐면은 그럼 결국은 블로그나 기사에 있는 거를 검색해가지고 올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딥러닝, 그러니까 통상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AI라는 건 딥러닝이 이제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옛날에 우리가 많이 쓰던
전자사전을 우리가 지금 AI라고 표현하는 게 아닌가? 진짜 AI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그냥 전자사전을 옛날에 샤프의 전자사전을 가지고 지금은 AI라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뭉치를 가지고 이런 이제 최근에 나온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AI에 부합하는 기술들이 탑재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이제 의문도 사실은 있어요. 전체적인 진짜 AI가 있고 AI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자사전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이만큼 잘 가고 있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남아있고 AI 관련된 섹터로 접근되어 있는 종목들을 굳이 던질 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이 그래도 보시면 검은색 장기 입형대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481선 장기 입형대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61선은 지금 우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던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38,000원이면은 매수가는 지금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메인 테마로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쌍봉 정도는 주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걸릴 자리에서 걸렸어요. 보시면은 차트를 좀 길게 내려놓고 보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고점 인근에서 반 던져야 된다. 반은 일단 던지고 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딱 정고점에서 걸린 다음에 내려왔거든요. 차트가 정확하게 그려진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AI 테마를 타고 한 번 정도 쌍봉 정도 준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한 5만 원대 어항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손절가는 마찬가지 검은색 장기 이평선은 지지해줘야 됩니다. 32,000원 손절가에 목표가는 5만 원 잡고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을 줘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이 모두 집중하고 있는 테마인 만큼 일단 AI 관련주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부정적인 부분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JLK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19,4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일단 오늘 약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분할 매수해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여쭤봐 주셨습니다. 일단 앞서 우리가 인성 정보 때도 확인은 해봤지만 또 주말 사이에 어떤 이슈가 사실 나올지 모르는 거고 일단 이분은 앞선 종목 고민과는 다르게 현재는 손실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오늘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뇌경색 진단 보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됩니다. 의료 AI 솔루션 최초로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받은 바도 있는 그런 이제 AI 의료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옛날 루닛 잘 가던 시절에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긴 한데 자 그때 루닛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온갖 이제 그 당시 의료 AI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나 기대감들이 이미 주가에 꽤 많이 녹아져 있는 상황이고 당장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미 어떻게 보면은 AI 중에 의료 AI는 시세를 이미 많이 분출하고 많이 나온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루닛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건 루닛이거든요. 루닛 같은 경우도 지금 헤드앤숄더 딱 나온 다음에 저점을 3번 깼고 지금 지지했던 자리가 깨진 다음에 저항선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걸 단기적으로 돌파해서 올라오지 못하면은 루닛도 추세가 흘러내릴 수 있는데 JLK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에서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이격이 좀 매물대까지 이격이 아직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19,000원에 사셨고 지금 16,000원이니까 아직 크게 손실 보는 자리가 아니다. 만약에 의료 AI 관련된 종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대장인 루닛에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후발주를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가져갈 거면 루닛으로 가자. 이 종목을 오래 가져갈 종목은 아니고 루닛보다 좀 추세가 안 좋다라는 측면에서 차라리 종목 교체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루닛도 지금은 사실은 접근하기 좋은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지지선이 저항선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아직도 흘러내릴 폭들이 좀 남아있는 구간이고 좋은 뉴스가 나와봤자 이미 한번 시세가 나왔던 상황이고 이미 올렸던 큰 손들이 꽤 많이 빠져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수급이 없으면은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추세적으로 흘러내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같은 섹터 안에 있는 다른 대형주로 오히려 시선을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종목 교체와 관련된 입장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코미팜이고요. 매수가 8,400원, 비중은 24%라고 하십니다.
손절해야 하나요? 2년 됐습니다. 탈출 계획 부탁드립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사실 코로나19 때 백신 관련주로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했었죠. 2만 원 후반대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오늘 소폭의 반등 나오지만 현재 구간 4,0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2년 동안 오래 홀딩을 하셨어요. 회사도 작년에는 적자로 전환된 게 확인이 됐는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가져가기 참 어려운 종목이죠. 네. 동물 이제 의약품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고 특히 이제 동물용 백신, 구제역 백신들을 하고 있는 회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조금씩 움직이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무제표를 보면은 화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적자가 꾸준하게 보시면 이제 새빨갛잖아요. 계속 꾸준하게 적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셀트리온이나 유한양에 말씀드릴 때도 제약바이오 중에서 영업이익이 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임상이나 뭐가 딱 터져가지고 급등을 해주거나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뭐 HLB처럼 급등을 해주면 모르겠는데 사실 코미파는데 그런 모멘텀이 있는 또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장기를 보면은 꾸준하게 흘러내리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는 소위 말하는 코로나 때의 가격대보다 더 밑에요. 지금 종목들 중에서 코로나 저점보다 지금 밑으로 내려온 종목은 문제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수가 코로나 때가 최저점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보다 지금 저점이다. 그러면은 지금 종목의 주인이었거나 종목에 문제가 있거나 지금 종목을 드라이브하는 세력들이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목이 지금 한 주에 4,000원대 종목인데 현재 거래량이 5만 주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완전 소외주 중에 소외주고 주가가 올라갈 때도 지수가 올라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00만에 돌파해서 정말로 3,000 이제 보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돈으로 끌어올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수급 주체가 없다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구제역인가 최근에도 제가 동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인 것 같은데 제가 지난달인가 한번 뉴스를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한 와중에도 이 종목은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다면 완전히 수급의 주체가 없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지수가 올라갈 때 상대적 박탈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종목 교체가 가장 현명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와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야기들은 좀 있었죠. 푸틴 대통령이 뭐 평화협상을 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다,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들 좀 움직였던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기 모멘텀으로 끝나고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언제 이렇게 될지 언제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평화가 올지도 모르고 또 어떤 기대감이 어떻게 뉴스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두세 달 정도 딱 기간 정해놓고 한번 보시는 정도의 종목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종목 중에 하나를 좀 가져왔습니다. 되게 뜬금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하루 이제 움직였던 그날 푸틴이 협상의 길은 열려 있다라고 했던 그날에 당일날 보면은 서한기계공업, 데모,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세게 움직였던 게 사실 서한기계공업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만 완화된다는 뉴스가 나거나 사실 전쟁이 끝나기엔 저는 올해 안에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고 전쟁 전문가도 싹 다 틀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전쟁이 안 끝나도 전쟁이 끝날 것 같은 뉴스들이 나온다는 것만 해도 사실 주가들은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한번 급등을 했던 것도 그런 분위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PBR도 이렇게 높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BR 0.97배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기계 공작을 하는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계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중후장대 산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시장에 수혜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주가 차트입니다. 이게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되는데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한 4개월 정도를 누가 주가를 밑에서 봤습니다. 봤다가 뉴스가 나왔을 때 하루 급등을 했거든요. 하루 급등한까지는 급등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내려와서 빠지지가 않아요. 빠지지가 않고 11선 어간에서 다시 지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장 전쟁이 안 끝나더라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거나 한다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들. 전쟁이 안 끝나더라도 뉴스가 나왔을 때마다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러시아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하고 있던 도시 지역도 지금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원해 주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당장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도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져서도 안 됩니다. 지면은 이제 미국의 위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대선이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하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도 맞거든요. 의회에서도 승인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보면은 교착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교착 가능성이 높으면은 사실은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패를 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투입됐던 그러니까 무기도 지금 부족하지만은 숙련됐던 군인들이 지금 많이 사망하거나 부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뉴스들도 전해지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만약에 조금만 평화한 분위기가 해소되거나 조금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나 했을 때 이 종목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한번 슈팅했을 때 죽을 종목이었으면 벌써 부러졌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서한기계공업 같은 경우에 기간을 좀 정해놓고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한 두세 달 정도 기간을 좀 정해놓고 한번 보자. 말씀드렸던 대로 밸류 프로그램과 엮여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이고 모멘텀에 있는 종목이고 기간을 좀 정해놓고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언제나 오늘 종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 6,0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000원 정도면은 전에 한번 급등을 줬을 때 줬던 장기 입형대 검은색 라인, 장기 입형대 라인에서 일단 1차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 만약에 도달한다면은 그다음 매물대가 있는 7,000원대가 2차 목표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6,000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7,000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만약에 이 하방이 깨져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손절가 4,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4,000원이라는 얘기는 이 4,500원대에 있는 4,300원이 최저가인데 이 라인까지 확실하게 깨져버린다면 사실은 추세가 깨졌다고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4,000원 정도 손절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단기적인 매매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11선 눌림목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급등하고 아까 이제 메리츠 증권을 말씀드릴 때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심선이 5일선이나 21선이 중심선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단기 급등을 하거나 변동성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러분들 보셔야 될 이평선이 5일선이나 21선이 아니고 3일선이나 11선 한 박자 빠른 이평선을 보고 지지 여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근데 11선 지지가 나오고 있는 이 종목은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로 서암기계공업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우크라 관련된 이슈 나왔을 때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눈여겨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매수가는 오늘의 종가, 1차 목표가는 6,000원, 2차는 7,000원, 손절가는 4,000원 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까지 만나봤는데 추가적으로 도움 필요하신 분들 혹은 시장과 관련된 질문이나 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